나이가 뭐 50, 40, 뭐 60대라도 사실은 조금 역행성 인공관절을 바로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깨 상부 관절막 재건술.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을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지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상부 관절막 재건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래전에 한번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상부 관절막 재건술은 어떻게 보면 어깨 관절경의 끝판왕의 수술이에요. 왜냐, 모든 기술이 좀 능숙하게 좀 할 수 있고 도달하는데 능숙하게 할 수 있어야 그게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은 이제 왜 하냐, 상부 관절막이란 무엇이냐. 우리 몸 안에 관절엔 다 관절막이 있어요. 무릎에도 관절막이 있고, 어깨에도 관절막이 있고, 손가락에도 관절막이 있고, 발목에도 관절막이 있고. 관절막이라는 건 이제 뼈하고 뼈를 이어주는 이제 얇은 막이에요. 물론 이제 일부 그 중에 두꺼워진 데가 뭐 인대가 될 수도 있고, 뭐 인대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관절에는 막이 있고, 어깨에도 사실 관절막이 있어요. 그 관절막이 굳어버리는 게 이제 50견이죠. 어깨 뭐 인대나 힘줄 다 괜찮은데 그 관절막이 두꺼워져서 굳어버리면 어깨가 안 움직이게 되는, 그게 이제 50견이에요. 관절을 360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해부학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이제 관절막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앞쪽에서부터 겨드랑이에서 뒤쪽까지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위쪽에는 그냥 회전근개 중에 이제 극상근이라는 힘줄만 있고, 거기는 관절막이 이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얇게 관절막이 좀 있어요. 정말 얇은 막처럼 생긴, 이게 관절막인지도 좀 애매할 정도 그런 게 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왜 하냐 그럼, 아니 그렇게 얇은 막을 재건을 하는 게 의미가 있냐, 어떤 때 하냐면, 원래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그거를 갖다 꼬매는 거예요. 근데 회전근개 파열이 좀 어려운 게 뭐냐, 힘줄이 뼈에다 여기다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근육이 있어, 여기는 힘줄이야. 힘줄이 파열이 될 때 되게 여기 뼈에 붙는 부착점에서부터 떨어져요. 그러면 이 힘줄은 내가 힘을 계속 쓰잖아. 파열이 여기가 돼 있다고 해서 힘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회전근개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총 4개가 있고, 대부분 파열이 잘 되는 데는 이제 제일 위쪽에는 극상근이 제일 파열이 좀 잘 되기 때문에, 나머지 힘줄들이 남아있으면 얘가 파열이 돼 있어도 난 팔을 쓸 수는 있어. 근데 자꾸 아파. 그 다음에 힘이 좀 떨어져. 이제 그런 것 뿐이지 어깨를 아예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파열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이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좋지.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끌어당겨서 그냥 딱 붙여버리면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게 안으로 딸려간단 말이에요. 이 힘줄 자체도 박으면서 짧아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뻥 하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버려요. 원래 여기가 여기 붙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이렇게 안으로 말려가면서 이렇게 U자형으로 이제 구멍이 뚫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끄집어 당겨서 꼬매고 싶은데 이게 안 나와. 이게 잡아 당기는 것도 한도가 있지. 당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도저히 방법이 없잖아. 이거 꼬맬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하지 이거를?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고, 그냥 이 구멍을 막으로 그냥 딱 덮어준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덮어주면 어떤 영향이 있냐, 앞뒤에 있는 남아있는 힘줄도 회전근개를 상부 관절막을 딱 묶어줌으로써 밸런싱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위에가 아예 없으면 팔도 안 올라가고 막 아프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은 상완골이 이렇게 어깨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위에가 뚫리면 이렇게 위로 솟아 올라와요. 여기에는 삼각근이라는 아주 두꺼운 큰 힘줄이 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뼈를 위로 올리는 힘을 작용을 주니까, 위에서 막는 힘줄이 없으면 얘가 점점점 위로 솟으면서 위에 있는 견봉하고 이게 마찰이 돼요. 뼈가 깎여. 그러면 상완골에 있는 연골도 손상이 되고, 이 위쪽에 있는 견봉도 거기에 긁히면서 마치 고관절 모양처럼 바뀌어요. 비구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절염으로 진행이 좀 되는 거예요. 계속 아파. 그래서 상부 관절막 재건을 해서 요 위에 이 구멍 뚫린 걸 이렇게 딱 막아주면 얘가 솟아오르지 못하잖아요. 이 두께가 있으니까 그만큼 안 돼. 그래서 일단 통증도 좀 많이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밸런싱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극상근이나 힘줄들이 역할을 못 하더라도 이게 딱 양쪽 힘줄을 잡아서 어느 정도 좀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의 가장 큰 장점 내지는 그 하는 이유는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가지고 봉합을 못할 때 한다고 했어요. 물론 이제 관절염이 심할 때도 역행성 인공관절을 할 수가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너무 심해서 봉합하기 어려울 때 역행성 인공관절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역행성 인공관절을 하면 안 되나? 할 수 있죠.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젊을 때. 그거는 이제 제가 역행성 인공관절 파트에서는 나이가 70대 중후반 정도 이후에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수명이 있어서 그래. 인공관절의 수명이 어디든 이제 영구적으로 쓰는 인공관절이
있으면은 좋긴 한데 그렇진 않아요. 물론 고관절, 인공관절 중에 세라믹 타입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잘 안 다르니까 도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움직여도 쇠 플라스틱 긁히는 것처럼 긁히진 않으니까 인공 고관절 중에 세라믹 타입은 그래도 반영구적으로 아마 재수술 안 하고도 쓸 가능성이 좀 있지만 아직 다른 인공관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특히나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년? 그 정도 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수술해야 되는데 나이가 뭐 50, 40 뭐 60대라도 사실은 조금 역행성 인공관절을 바로 추천하기는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깨 상부 관절막 재건술. 예전에는 이제 그 막 자체를 이제 인조로만 인조 패치 내지는 다른 사람의 피부 조직을 떼서 처리를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꼬매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의 생착률을 높이고 좀 더 두껍게 만들어서 조직이 좀 두꺼운 게 조금 더 밸런싱이 좀 잘 될 수도 있고 좀 닳는 속도도 좀 늦출 수가 있고 하니까 인조 동종 조직에 이제 자기 대 있는 자가 막을 떼서 거기다 좀 덮어서 샌드위치처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래프트를 만들었었어요. 하이브리드 패치 뭐 내지는 샌드위치 그래프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64세 남자 환자분이고 아프신 지 한 몇 년 됐어. 엑스레이만 찍어봤을 때는 이제 크게 뭐 이상이 없는데 이제 다른 데서 그렇게 얘기 듣고 주사하고 약을 썼는데 조금 좋다 계속 아프고 좋다 계속 아프고 막 그런 거에서 찾아오셨어요. 엑스레이 봤는데 뭐 괜찮아 이거 사실 뭐 관절염도 없고 여기 석회도 없고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뭐 뼈 사이 간격이 좁지도 않고 그냥 60몇 세다 그러면 이 정도면 뭐 회전근개파열 살짝 있나? 아니면 이상이 없을 수도 이제 그 정도 엑스레이거든요. 크게 나쁘다고는 못하겠어. 근데 뭐 계속 아프니까 그러면 MRI 뭐 찍어봐야죠. 뭐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MRI 찍어봅시다. MRI 찍어봤더니 생각보다 심해. 지금 회전근개 끝허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는 요 놈이 원래는 여기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딸려간 거야 이거? 거의 한 5cm? 6cm? 그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경험상 내지는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 얘가 이제 끌어 당겨질 수 있는 미니멈은 사실은 이제 요 정도쯤이에요. 관절 와 쪽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일단 조금이라도 끌어 당겨서 꼬매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안으로 이렇게 말려가면 그거는 좀 어렵다. 사실 경험상 보면 이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이건 못 꼬매. 쟤는 아예 그냥 MRI만 봐도 끌어당겨질 수가 없어. 일단 하여튼 그렇다. 상당히 좀 넓은 범위에서 다 그래요. 다행히 보면은 이제 앞쪽하고 뒤쪽 힘줄은 괜찮고 일단 대부분 극상근이 좀 그렇다. 옆에서 보면 극상근 쪽 근육은 이미 다 말랐어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견갑하건 쌩쌩한 거고 뒤쪽에 있는 극하건도 사실은 위쪽은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극상근은 다 안 좋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저 정도까지 가려고 그러면 되게 극상근만 돼서는 저 정도까지 잘 안 가요. 극상근 플러스 견갑하건의 앞쪽 부분 내지는 극상근 플러스 극하건의 위쪽 부분 그런 식으로 대개는 이제 대부분 극상근은 다 나갔고 앞쪽 근육의 위쪽이나 뒤쪽 근육의 위쪽 그 부분이 좀 나갔을 때가 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넓죠. 저 정도까지 되면 파열 부위가 넓어. 구멍 뚫린 데도 커. 만만치 않아. 일단 나이가 60대 초반이시니까 그냥 인공관절 말고 일단 상부 관절막 재건술 일단 합시다. 물론 이제 이게 내시경 수술이기는 하니까 조금 더 좀 부담도 좀 덜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들어가서 보면 파열 부위가 뻥 뚫린 게 보여요. 관절 안이 다 보여. 원래 여기 보이면 안 돼. 이렇게 하얗게 다 덮여 있어야 돼. 저 소관이 지금 뚫려서 그냥 보이는 들어가자마자 이 안에 이제 다 보이는 거고 이만큼이 지금 이렇게 좀 구멍이 뚫린 게 좀 보여요. 저기를 이렇게 다 덮어야 돼. 요 위치를 다 덮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만큼 덮을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사이즈를 재야 돼. 그래야지 그 사이즈만큼 맞게 만들어서 안에다 집어넣고 꼬맬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한 5mm 되거든요. 50, 15, 20, 25, 30. 이 길이가 한 3cm 정도는 돼. 적어도 3cm보다 약간은 더 살짝 더 있어야지. 그래야지 여유가 있을 테니까.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4, 4 곱하기 5 그 정도쯤 안에서 대개는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분은 대략 한 3 곱하기 4 정도 될 것 같아요. 나와서 이제 자기 근막을 좀 일부 좀 뗐고 인조 패치에다가 좀 다 꼬매가지고 대략 4 곱하기 3.5 그 정도로 일단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안에 더 들어가서 이제 저 아까 빵꾸 뚫린 데를 딱 덮어줘야 되겠죠. 뼈 살짝 자란 거 확인하고 여기 좀 갈아내서 공간 좀 넓혀주고요. 아래쪽에 패치를 좀 붙일 상완 골두 쪽에도 뼈 자란 거 좀 갈아내고 요거는 이제 관절와 그러니까 견갑골 쪽에다가 실을 심어 놓은 거예요. 저기를 통해서 이제
안쪽에다 이제 소멜포에 미리 실을 심어 놓은 거고, 상완 볼트 쪽에도 이제 실을 심어요. 이제 실이 복잡하게 여러 가닥이 있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힘들어져. 다 절개해서 할 것 같으면은 그냥 한눈에 보이지만, 이게 내시경으로 실이 저렇게 여러 가닥이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중구난방이거든. 저거를 좀 잘 정리를 해야 실이 꼬이지 않고 엉키지 않고 수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실을 먼저 심어 놓고, 아까 그 패치 만들어 놓은 패치를 바깥에서 저 실이 엉키지 않게 거의 한 10몇 가닥을 다 미리 떠놓고 이제 밀어 넣어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패치가 지금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관절 와쪽을 먼저 좀 봉합을 하고요. 상완 골드 쪽은 수처 브릿지 이중 교량형 봉합으로 다 봉합을 좀 해놓은 거였어요. 아까 뻥 뚫렸던 데가 지금은 이제 그 그라프트로, 샌드위치 그라프트로 좀 다 잘 막혀 있고요. 봉합이 좀 잘 됐죠. 엑스레이는 뭐 크게 뭐 이상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내시경만으로 한 거고, 실들이 또 엑스레이로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은 그냥 그대로 괜찮은 거고, MRI 보면은 이제 아까 이 뻥 뚫렸던 게 까맣게 보이는 요 놈이 이제 그라프트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요 놈이 관절 와에서부터 상완 골두 부위까지 잘 돼 있는 게 볼 수가 있고, 앞에서부터 쭉 가보면 이제 잘 연결이 돼 있어요. 보면은 거의 회전근개만큼 보이거든요. 이 정도 두께 정도 돼야 위쪽하고도 어느 정도 움직일 때 상완 골두와 견봉 사이에서 마찰이 될 텐데, 상당 기간 좀 잘 쓸 수 있도록 두께가 조금 회전근개에 가까우면 사실 좋기는 하죠. 거기에 이제 밀어 넣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쭉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잘 연결이 좀 돼 있는 거 좀 볼 수가 있어요. 옆에서도 보면 이만큼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가 이제 그라프트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오늘은 상부 관절막 재건술,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도저히 회전근개 봉합을 할 수 없을 때, 나이가 젊어서 인공관절을 하기 어려울 때 하는 관절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되게 좀 이거저거 하는 것도 많고 실도 많고 막 복잡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관절 내시경의 끝판왕에 좀 가까운 수술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모든 어깨 관절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다 동원이 좀 돼야 되는 그런 수술 방법이죠. 어렵고 좀 시간 뭐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걸려서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환자분한테는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거고, 인공관절 안 하고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용한 방법이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렇게까지 가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 왜냐면 요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환자분들도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대부분 이제 회전근개 봉합 간단하죠. 뭐 한 3-40분 정도면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지시는 분들 훨씬 많아서, 이렇게까지 가시는 분은 예전보다는 많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어때 좀 유익한 주제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